안녕하세요. 원스톱 누수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 누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영상을 찍었느냐 하면 저희 쪽으로 이런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누수 탐지 검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는 그 업체가 하란 대로 해서 공사를 했더니 누수가 멈추지 않고 또 되고 있습니다. 또는 누수 탐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틀리셨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먹튀 당했어요 라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런 조금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누수 사고를 만났을 때 내가 최소한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놨으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전문가라는 분이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 얘기할게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는데 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장비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후레쉬 하나 들고 왔고 후레쉬 비춰보면 요거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 걸으시면 됩니다. 최소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누수의 종류가 크게는 배관 누수가 있어요. 배관 누수는 무엇을 얘기하냐, 물이 항상 차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돗물이 물을 틀고 나면 물이 촉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 물이 다시 차죠. 뒤에서 물 압력 때문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배관은, 배관부의 특징은 그럼 뭐냐, 조그만 크랙이 생겼을 때 물이 떨어지겠죠. 조금씩 떨어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죠? 계속 떨어지겠죠. 배관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여기가 어디냐? 화장실이다. 그리고 세탁실, 다용도실, 이런 데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문제가 많냐, 물론 화장실에 있는 배관이 터지면 이런 배관 누수처럼 나올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방수층이 깨져서 또는 하수구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방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의 특징은 뭘까요? 물이 샜다 안 샜다 하죠. 또 물이 조금 썼을 때는 안 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많이 샜을 때는 또 새고, 또 이게 증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이 배관 누수에 비해서 난이도가 더 어렵다. 세 번째, 주방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수구, 싱크대 밑에 하수구에서 역류로 발생되는 누수예요. 요거의 특징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했을 때만 나와요. 그리고 웃긴 거는, 우리가 이제 파수 배관이 막혔을 때 여기에 어떤 슬러지 같은 게 물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잘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오버플로우가 되는 현상이 바로 역류인데요. 그러면 물을 조금만 쓰다 말면 괜찮겠죠. 많이 샜을 때는 또 물이 새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벽, 빗물 누수. 이게 참 잡기 어려운데요. 빗물 누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물이 새는 집도 있고, 물이 조금만라도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장마 때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다 이럴 때는 새요. 근데 슬쩍 오다가 말고 하면은 살랑말랑 하는데 뭐가 습해지기만 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빗물 누수는 외벽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있다. 첫 번째는 샤시, 창호 부분이죠. 창호에서 발생되는 누수예요. 그리고 또 창호가 아닌 외벽.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빗물 누수 샤시에서 문제가 돼서 거기서 물이 고여서 밑에 집으로 떨어졌을 때 요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집 주인이죠. 소유주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외벽은 내가 우리 집 팔 때 외벽을 같이 팔고 합니까? 아니죠. 샤시까지는 내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샤시는 내 책임인 거고, 외벽 누수는 내 게 아니라 2개 세대가 이상이 사용하는 공용부기 때문에 이건 공용부 책임이에요. 공용부는 누굴까요? 관리사무소겠죠. 또 옥상 누수가 있겠네요. 옥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용부입니다. 책임 소재는 관리사무소에 있어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초여름이냐? 겨울에 쇼파를 옮기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슬쩍 밀어놔요. 그러면은 드레인 배관이 뚝 빠지면서 거기 누수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수기 누수.
또 식기세척기 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업체나 식기세척기 업체에서 설치하다가 누수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설치업체 책임이겠죠. 정수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내가 살짝 옮기다가 그 다음부터 누수가 생겼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내 잘못인 거죠. 이런 책임 소재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양이가 정수기에 올라가서 연속 버튼을 누르고, 근데 뭐 난리가 났겠죠. 이러면 고양이 책임이죠. 고양이 잘못이죠. 그러면은 고양이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뭐 배관부터 화장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누수가 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건지 잘 판단하셔갖고 그거에 맞는 올바른 업체를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올바른 업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쪽 누수 시장 쪽으로 조금 난립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올바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화장실에서도 수도 배관이 터졌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방수가 층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업체를 불러야 될까요? 방수도 할 수 있고 배관 누수도 할 수 있는 업체를 부르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전문이신 분들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라는 업체가 배관 케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검사를 쭉 다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고객님 댁은 난방관, 직수관, 온수관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관 쪽에 누수가 없고요. 화장실 쪽에 문제가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 저는 화장실 쪽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방수하는 업체에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A라는 업체는 가버립니다. 두 번째, 방수하는 업체가 왔을 때 전에 A라는 업체가 누수 검사를 한 거를 100% 인정을 할까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다시 누수 탐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A 업체에서 누수 탐지 비용 한 번 나오고 B라는 업체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의 그 누수 탐지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괜찮게 내가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요에 맞는 업체를 불러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누수 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후기가 좋은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원스톱 누수 인테리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